최근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이 논란입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선의의 임대인까지 옥죄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특히 비아파트 부문을 비롯한 일각에선 정상적인 임대 사업자까지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정책의 방향은 옳다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는 부동산 시장. 현장 속으로 오늘은 석대성 기자가 거리로 나선 임대인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지금 후회하는 게 야 착한 임대인 이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 얘기 나면 축하한다고 10만 원 주고 그냥 한 식구같이 했어요. 그런데 전세 사기라는 프레임이 3년 전부터 생긴 데부터 선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폐가 돼서 완전히 적과적이 된 거예요. 저 벌써 자살하려고 몇 번도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빚에 지고 왜 임차인들하고 이렇게 소환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냐고요.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여러분? 피는 몰랍니다 여러분. 피는 몰라요. 절대 죽지 마시고요. 우리 살아남아야 돼요. 대입변제가 되게 되면 이게 모든 가지고 있는 집들이 다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때 이게 부동산하고 임대인, 임차인이 협의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날짜에 보증금 돌려주지 못한다 그러면은 모든 세입자들이 바로 경찰서로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 임차인과 임대인들을 서로 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지난 7월 거리로 나온 이들. 모두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비아파트 임대인입니다. 정부마다 달라지는 정책에 전세 사기범 5명을 쓴 이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11호 부동산 대책 전부터 광화문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생계를 좌우하는 임대업을 지켜달라며 읍소해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627 대출 규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잡는다는 목적과 달리 이들에게 더 큰 위험을 안겼습니다. 연봉 5천만 원 이하 청년이 받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까지 기존 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대통령실을 찾은 이유는 비아파트 시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라는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강제적으로 126%에 맞춰지면서 차액 반환하는 게 사실 가장 힘들죠. 물건이 한두 개, 세 개 이렇게 돼서 그냥 1, 2천만 원씩 세집 물어주고 이런 정도면 충분히 버티겠지만 제가 물건이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한 집당 2천만 원씩만 반환을 해도 8억이에요. 임대인의 가장 큰 고충은 이른바 120% 룰입니다. 2022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세 사기가 퍼지자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에 반환 보증이 이용되는 걸 막으려 가입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40%까지만 인정하고 담보 인정 비율을 90%로 낮췄습니다.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반환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나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전세값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임대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집주인은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을 공시가의 126% 수준까지 낮춰야 하는 것. 전세값이 떨어졌을 때 생길 타격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이사를 나가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빼줘야 되거든요. 1억 2천에 살고 계셨는데 어쩔 수 없이 9,500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는 있는데 너무 힘들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하고 있지만 부업으로 배달도 하고 있고. 임대업 10년차 김미경 씨. 하나의 사고가 사업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구조 때문에 혹여 작은 사고라도 날까 잠 못 이루는 나날을 보냅니다. 연락도 안 받고 그러면 목돈을 이제 집도 잘 안 보여주는 임차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보증보험을 다 들어 있어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집이 10채예요. 10채인데 집 한 채에서 보증보험에서 받아 나가면 모든 집에 대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들은 그냥 흑자 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집에, 그리고 세입자들도 갱신을 하고자 하는 세입자들도 다른 집에 사고가 나버리면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더 살고 싶어도 더 살 수가 없어요. 허그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보증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난 임대인은 고위험군으로 분류합니다. 한 채만 문제가 생겨도 전세 사업 전체가 멈추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대해 허그의 보수적인 감정평가도 괴로움을 더합니다. 외부 감정평가에 비해서 현재 나오고 있는 금액이 많이 나오면 80%고 적게 나오면 50%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5개 업체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비공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많은 업체를 넣어가지고 좀 더 이제 가격의 이제 평균화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법 자체가 그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민간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라 그런 요지로서 만들어진 법이고 주거 시장의 안정화랑 이제 공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법이 이제 생겨나고 여러 가지로 안정화되는 부분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다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에서 트러블이나 또 문제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지자체에서도 이제 정확한 매뉴얼이나 이게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이제 전체적인 법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 수요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수억, 수십억의 빚을 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빚 없이도 집을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 여당은 달래기에 나섰지만 태풍급 부동산 규제 등장에 시장은 물론 민심도 출렁입니다. 금융당국 국정감사에서도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규제 대상 지역 확대와 대출한도 축소가 지나쳐 증여와 상속을 못 받고 현금이 없는 이들은 아예 집을 살 수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국민들의 중산층의 주거 이동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정책은 안 세우고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지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걸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더 길게 보면 보장해 주는 거다. 여권 인사 상당수는 이미 규제 지역에서 부동산을 산 실정. 니들은 그냥 거기 살아. 새로 집 못 사 니들은. 정부가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샀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파트에 가지 못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 공급하던 우린 주거 공급 파트너였단 말이에요.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어요. 비아파트 임대인들이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진짜 전세 사기꾼들은 이 자리에 있지도 않고요. 저희가 사기꾼입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할머니 세대 후회해야 해요. 후회하고 앞으로는 할 계획이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일부 비아파트로 이동할까 내심 기대도 나오지만 수도권 빌라 전세 대출 역시 더 어려워진 상황. 전세 사기를 막겠다는 6월 정책이, 집값을 잡겠다는 10월 대책이 결국 선량한 임대인과 세입자, 대다수의 국민을 옥죄고 있는 현실. 대한민국 국토를 밟고 사는 모두가 숨 쉴 수 있는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